이 물질이 증가하게 되면 고강도 운동 시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공복에 먹거나 하면 음주 다음날 먹으면 너무 역해서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공복에 절대 안 먹고요.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하고 복용을 하고요. 다른 걸 바꿔서 먹었어. 근데도 설사해. 그래서 그냥 나 안 먹기로 했어. 너무 사설이 없네. 아니요? 안녕하세요. 오늘 세상에 영양제가 너무 많아서의 첫 번째 시간. 오늘 영년만의 첫 번째 게스트, 제가 정말 모시고 싶었던 약사님입니다. 홍재준 약사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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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먼저 약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 홍재준입니다. 개국을 한 지 얼마나 되셨죠? 개국을 2021년도에 했으니까 이제 3년 차입니다. 약국이 대학교 병원 앞에 있죠? 네, 분당 재생병원 2차 병원급이고요. 그 앞에서 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약품만 조제하는 건가요? 분당 재생병원 처방이 주가 되긴 하지만 주변에 피부과나 성형외과 그리고 가정의학과도 있어가지고 다른 이제 로컬 처방도 조제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쪽으로도 많이 약이 나가겠네요. 그렇죠. 다이어트라든가 혹은 뭐 여드름 이런 미용 쪽으로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 라이프 스타일의 영양제를 어떻게 녹여서 보여줄 수 있을지 그걸 조금 관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사님의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스타일. 약국을 운영하면서 생활의 밸런스가 어떻게 맞아지고 있는지 좀 가볍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은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술과 운동입니다. 술과 운동. 약사로서 이제 술을 좋아한다는 건 살짝 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살짝 내향적인 편이고 술자리를 통해서 대화하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음주를 좀 즐겨하는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걸 또 상쇄하기 위해서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술을 마시려면 술만 마시면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걸 상쇄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주고 영양제도 챙겨 먹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상세가 될 수 있나요, 근데? 상쇄가 되긴 어렵죠. 최대한 데미지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데미지를 줄이려고. 음주를 하게 되면 이제 발암물질인 아세타이드가 증가하게 되고 또 활성산소도 증가하게 되는데 그럼 몸에서 염증이 많이 발생하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뭐 저는 술자리를 좋아하고 부득이하게 술자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평생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거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려면 다른 걸 또 해야 되는 것처럼 숙제처럼 먹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소개해 주실 영양제들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만 먼저 말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죠? 총 5종류가 있고요. 크레아틴, 비타민 B군, 비타민 C, 실리마린, 그리고 오메가3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뭐죠? 크레아틴입니다. 크레아틴은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서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레아틴은 가장 연구가 잘 된 운동 관련 영양제 중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알약으로 나오진 않고 가루로 타서 먹도록 나와 있습니다. 크레아틴을 몸에서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인산 크레아틴 에너지를 내는 그런 물질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물질이 증가하게 되면 고강도 운동 시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요. 이게 또 부작용이 수분 저류를 위한 체중 증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체중 증가가 싫다 하는데 저는 몸이 커 보이는 것들을 좀 의도하기 위해서 부작용을 활용한 오프레이블 용법, 허가외 용법으로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디빌딩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 감량을 해서 데피니션이라 그러나? 잘 보이려고 하잖아. 그러려고 할 때는 먹으면 안 되겠네? 그쵸. 그래서 다이어트 시즌기 돌입해서는 선수들도 크레아틴은 복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호주 그 스포츠 영양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안전한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제 중에서는 좀 오랜 기간 연구가 된 영양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크레아틴은 염의 형태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모노하이드레이트나 에틸에스터, 나이트레이트 등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모노하이드레이트가 가장 연구가 잘 된 염의 형태여서 저는 이걸로 복용을 하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노하이드레이트로. 1일 섭취량이 한 스푼. 한 3g씩 매일 물에 타서 드시는 거예요. 이걸로 3g인 거예요? 네. 그래서 물에 타면 잘 녹고요. 다른 제품을 한번 먹어봤는데 다른 제품 잘 안 녹아서 저는 이 제품 위주로만 먹고 있습니다. 맛은 어때요? 얘는 무맛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맛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아예 아무 맛도 안 나네. 그렇죠. 어디 타먹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 맛도 안 나니까. 그렇죠. 저는 뭐 단백질 파우더에 같이 타먹기도 하고 아니면 BCA랑 같이 타먹기도 하고 합니다. 뭐 음료수에 타서 드셔도 되고요. 커피에는 타먹진 않아봤는데 근데 물에 타서 먹는 게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언제 드시죠 그러면? 이건 사실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 한 번만 꾸준하게 복용을 하면
체내 크레아틴이 로딩이 되면서 활용이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 크레아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뭐 단기, 고용량을 복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사실 큰 차이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꾸준하게만 하루 한 번, 뭐 운동 전이든 운동 후든, 뭐 식사 후든 한 번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크레아틴만 내가 블로그에 글 써가지고 많이 알거든. 일반 의약품으로는 크레아틴이 나오는 게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크레아틴은 일단 영양제로만 취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일반 의약품으로 안 나와 있지? 식약처에서 건강식품으로 인정은 됐지만 이게 사실 뭐 질병 치료나 아, 뭐 그렇지. 예방 목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지. 이건 치료 목적이 아니니까 먹어볼까 생각은 했는데 살이 쪄도 얼굴부터 살이 많이 찌기 때문에 이 얼굴 살이 조금 민감한 편인데 이걸 먹으면 얼굴이 부을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죠. 수분저류. 음. 크레아틴이 수분을 좀 머금기 때문에 체중 증가가 발생할 수 있고 크레아틴을 중단하면 또 다시 빠져가지고 먹어봐도 나쁘지 않다. 영구적으로 살이 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드시는 동안만 이제 그 효과를 누리고 중단하면 크레아틴이 점점 이제 빠지기 때문에 효과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럼 바디 프로필용 영양제네. 아니죠. 이거는 근데 꾸준하게 먹으면 어쨌든 운동의 그런 퍼포먼스가 늘어나니까 퍼포먼스가 증가하고 더 무거운 무게를 다룰 수 있고 더 무거운 무게를 다루면 근육의 부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근비대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크레아틴의 체내 흡수율이 떨어져가지고 효과를 못 보는 분도 다수 있다. 사실 수분저류를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된다. 저도 먹으면서 체중 증가가 일어나긴 하지만 막 현저하게 증가하지는 않아요. 크레아틴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건 어떤 건가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리마린 밀크시슬린 제제고요. 간보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이제 유명한 영양제입니다. 마리아 엉어키라는 식물로부터 추출한 성분인데요. 오래전부터 간보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간 수치가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처방이 나오는 의약품이죠. 이 실리마린에 대한 그 기전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지 않아요? 명확하지는 않죠. 오래전부터 간 질환이던 사람들이 먹었는데 간이 좋아졌다라는 보고가 되어 있고 맞아, 영양제는 경험적인 그게 어쩔 수 없기는 해. 오래된 경험적인 영양제일수록 사실 기전이 알려져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밀크시스도 그 중에 일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사실 의약품도 기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주량 달라지셨나요? 아 저는 근데 맨날 먹기 때문에? 거의 계속 몇 년째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주량이 늘은 효과는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 몇 미리그램 드시고 계신 거죠, 지금? 제가 복용한 제품은 350mg인데요. 약국에서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대부분 350mg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식품이나 인터넷에서 이제 직구로 구매한 제품들은 함량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약국에서 밀크시슬 주세요, 실리마린 주세요 하면 대부분 350mg짜리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구매하실 거예요.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조제가 되는 레가론 같은 경우에는 140mg, 70mg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보험이 되지 않는 제품이고 보험이 되지 않는 제품은 하루 한 번 먹을 수 있도록 이 고용량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350mg로 다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밀크시슬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떤 거 보여주실 건가요? 세 번째는 이제 비타민 B군 제품입니다. 음주를 하면 비타민이 체내로부터 소실되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일종의 종합 비타민처럼 비타민 B군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B군 제제는 뭐 인터넷에서도 구할 수 있고 약국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사실 약국에서 구매하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약국에서 구매하시면 일단 GMP를 만족하는 좋은 품질로 나오기도 하고요. 활성형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더 좋아요.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는 비타민에는 활성형이 아닌 상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함량이 높아도 체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비타민 B군도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제품이 괜찮아요. 어떤 게 더 좋다, 낫다, 나쁘다? 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요새는 다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가격 대비 좀 저렴한 제품으로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반 의약품 시장도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가 되어 있다면 GMP도 충족이 되어 있으니까 다 퀄리티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상향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비타민 B1의 냄새가 마늘 향이 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용하면 그 역한 냄새가 싫어서 먹으면 이제 구역감이 올라온다 해가지고 못 드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고함량 말고 좀 살짝 낮은 함량으로 드시거나 활성형인 비스펜티아민, 벤포티아민, 풀설티아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풀설티아민이 가장 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아닌 제품으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사이아민 자체가 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냄새는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병원 가가지고 수액 맞았을 때 마늘 주사 맞으면 그 성분이 풀설티아민이거든요. 대부분의 제품은 100mg로 들어가 있지만 함량이 낮은 걸로 찾아서 드시면 좋죠.
그냥 이거는 내 경험인데 20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이 종합 비타민을 먹고 울렁거린다는 걸 별로 공감을 못 했었거든. 아침에 빈속에 먹어도 진짜 딱 올해부터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너무 울렁거리고 너무 머리가 아픈 거야. 배운 바로 울렁거릴 수 있어요, 뭐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내가 진짜로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간접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겪고 나니까 아 이거 울렁거림 심한 게 맞구나. 저도 이거를 공복에 먹거나 하면 음주 다음날 먹으면 너무 역해서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공복에 절대 안 먹고요.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하고 복용을 하고요. 음주 다음 날은 컨디션 보고 먹습니다. 음주한 다음 날은 위장이 민감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에 괜찮던 이 비타민 B도 먹으면 너무 유난히 더 냄새가 심하게 나고 구역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비타민 B는 음주 다음 날 상태 보고서 복용합니다. 밥 먹다가 난 중간에 먹기도 하거든요. 그게 하나 좋죠. 그러면 종합 비타민까지 들었고요. 그 다음은 어떤 거죠? 다음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비타민 B와 마찬가지로 음주 시 소실이 많이 되는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복용하고 있고요. 비타민 C는 엄청 저렴해요. 다른 영양제 중에서 실리마린도 저렴한 편이지만 비타민 C는 더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먹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엄청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콜라겐 합성이라던가 괴혈병 방지, 감기 등 감염 예방, 뭐 상처 회복, 암 예방 이런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저렴하면서도 이렇게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 비타민 C를 굳이 안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C 재밌는 얘기 없나? 하나만 뽑고 가고 싶은데. 비타민 C 교수님 썰? 아 맞아. 신작이었었고. 아 근데 진짜 걸리셨대? 그렇게 들었는데? 비타민 C 부작용. 비타민 C에 대한 용량에 대한 내용은 너무 갑론을박이기 때문에 몇 밀리그램을 먹어라, 뭐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학교 교수님이 아우발이었죠. 9g. 나는 그때 아점저로 3g씩. 아점자로 3g씩 3g씩. 3,000씩 먹어라라고 한 건 아니고 먹는 방법이 있다라고 소개해 주신 교수님이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학교 다니는 애가 뭐가 어디가 불편하겠어. 그때는 다 그쵸. 건강할 때니까 뭐 먹어도 뭐가 좋아졌나?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먹다가 쓸데없다 이러고 그냥 하나씩 먹었던 기억이. 그 덕분에 저희 동기들이 다 비타민 C에 입문을 했죠. 맞아요. 그 덕분에 비타민C 좀 입문을 했던 것 같아요. 비타민C에 대한 연구가 워낙 또 많고 하루에 하나 드시나요? 저는 하루에 2알 먹습니다. 2g. 음, 보통은 뭐 하루 한 번 한 알로 권장을 하긴 하지만 이제 고용량 복용이 또 부담스러울 수 있고 위장장애 측면도 있고 요로결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 2, 3g 정도로 조절해서 복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환자들한테 제가 뭐 3g 이상 드셔라 뭐 이렇게 권장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죠. 연구가 있지만 이게 데이터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컨트로버셜한데 이거는 이제 개인 선택에 따라서 드시는 겁니다. 다만 하루 한 번 하나씩 드시는 건 권장드려요. 메가도스라는 제품으로도 그거 3g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제품이 3g짜리가 나와 있는 이상 나는 3개까지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3g을 한꺼번에 드시는 것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눠서 드실 수 있어요. 드시는 것이 더 위장장애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하고 또한 한 번에 3g을 복용하는 것보다 나눠서 복용하는 게 흡수율 측면에서 나을 수 있어요. 마지막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일반적으로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거나 혈액 개선을 위주로 복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더 많은 효과가 있어요. 항산화 효과도 있고 항염증 효과도 있기 때문에 드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음주를 하니까 염증, 미세 염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 차원에서 오메가3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의약품으로 있긴 하지만 의약품으로서는 이제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의 등급으로 구매하실 수는 없고요. 의약품으로 받을 때는 이제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가지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조제를 받아서 복용하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이나 약국에서 오메가3를 구매해서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메가3가 염증이랑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제가 좀 염증에 민감하잖아요. 네. 염증을 어떻게 좀 제어를 하고 싶어서 오메가3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난 오메가3 먹으면 설사하더라고. 네. 다른 걸 바꿔서 먹었어. 음. 근데도 설사해. 그래서 그냥 나 안 먹기로 했어. 너무 사설이었나요? 아니요. 저용량 제품은 잘 없잖아요.
그쵸. 대부분 1000mg을 복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낮은 용량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있긴 한데 대부분은 한 알, 하루 한 번 드실 수 있도록 1000mg 해서 이제 세팅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오메가3를 먹을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시도를 하려면 그 뒷날이 비어져 있어야 돼. 안전하게 복용을 안전하게.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오메가3를 먹겠다라는 의지가 없어서 먹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막 한 알씩 팔지는 않으니까 그쵸. 작정을 하고 최소한 60정을 사야 되는데 하나 먹었는데 안 맞아. 그러면은 생각해보니까 오메가3 먹다가 들인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학생 때 제가 먹었죠. 내가 먹던 거를 먹고 이거 안 맞네 이러고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오메가3에 이런 추억도 있었네요. 술이랑도 상관이 있는 건가요? 이게 알코올성 간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은 없는데 쥐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술로 인한 염증에도 이제 유의한 결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람으로는 이제 실험을 한 게 없지만 그래서 쥐로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있으니까 사람한테도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복용을 하고 있죠. 잠깐만 어떻게 정리를 하지? 이제 다 봤는데? 그래서 일단은 5가지 다 들을 수 있었고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 몸에 주는 당근과 채찍, 병 주고 약 주고입니다. 근데 이제 채찍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술 마시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술을 좀 더 건강하게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려면 숙제처럼 영양제도 복용하고 운동도 하는 것을 이제 약사로서는 권장을 드립니다. 술을 안 먹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 거면 챙겨 먹고 운동하고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영상의 목적 자체가 1화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감히 뭘 드세요 라고 권하기가 내 성격상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씩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영양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냥 들어보고 싶었고요. 이렇게 약사님처럼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술을 좋아하기도 한다면 좀 참고해서 드셔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귀한 자리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집 믿을게. 어우, 힘들다.